합시다. 자, 황만글은 이렇게 말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석재의 소설이고요.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1990년대 후반이라고요. 뭐 IMF 때요. 아시겠죠? 그로 인해서 뭐 한다는 거야?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닥쳤고 더불어서 뭐해? 도시나 이런 쪽에서도 경제 위기가 왔는데 농촌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농가의 부채가 바로 빚입니다. 농가의 부채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걸 탕감해달라고 걸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경운기를 몰고 군청까지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 와중에서 뭐해? 사건이 벌어진 거고 소설의 원래 구성 단계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그 중에서 뭐해? 발단 부분인데도 뭐가 일어나? 사건을 먼저 제시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뭐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은요, 뭐예요? 망근이가 사라진 거고요. 그러니까 실종 아니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한 심각성으로 망근이의 아들이 누굴 찾아온 거야? 민씨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민씨가 뭐 하는 거야? 마을 회의를 소집한 거죠. 마을 회의를 소집했는데 뭐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다는 거죠.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장이 뭐 하는 거야? 아니 끝까지 모자란 놈이 뭐해? 하룻밤 안 들어온 거하고 우리 집 소 20마리가 굶고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그러자 이제 황제석이가 그나마도 뭐 하는 거야? 마을에서 지식 좀 약간 학식이 있다는 황제석이가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없어져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좀 이유를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도 뭐 하는 거야? 망근이를 반근이라고 부르는 인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뭐 하는 거야? 아닙니다. 지난번에 신체 검사 나올 때 뭐 하는 거야? 하루 외박 했었습니다. 라고 뭐해? 말하고 싶으면 약간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별거 아닌 거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이제 누가 민씨가 참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시겠죠?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말한 거야? 네, 민씨가 말한 겁니다.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이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 자리 앞에 걸고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가로 닫고 거기 밑줄 하나 그으세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 밑줄 긋고 황씨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이거?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황씨들의 집성촌 마을인 신대리의 공간적 특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신대리의 공간적 특성입니다. 자, 서로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네, 같이 망근이랑 간 사람도 없고 경운기를 몰고 간 사람도 없고 걸기대회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나 뭐 하는 거야? 딱히 뭐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마을 회의에서 정해진 방침을 지키며 마을 회의에서 정해진 방침을 지키며 걸기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망근이 뿐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컴마 찍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걸기대회 왜 하는 거야? 부채 탕감하면 누가 좋아? 농민들이 좋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익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뭐 참여나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은 뭐해? 안 하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놔? 이익에는 민감하면서 희생에는 둔감한 또는 인색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 사람 앞에 그러시고 사람이라고 민민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뭐 있다는 게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가로 닫으시고요. 그러면 이거 군 전체 사람이죠. 그죠? 신대리 마을 말고 이런 마을이 몇 개나 더 있겠죠. 그 많은 마을에서 모인 사람이 100명이 될까 말까 했다는 거죠. 그럼 많았다는 거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죠. 그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군 전체에 걸쳐 군 전체에 걸쳐 펼쳐진 행사에 참여율이 저조했음을 참여율이 저조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콤마 찍고 국민들의 희생적 태도가 인색함을 보여줌. 방귀 앞에 그러시고요. 방귀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다 하는게 가로다 주시고요. 뭐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 네 글자로. 만근이를 갖다가 뭐해?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즉 고기의 한 근의 절반, 반근이라고 말하면서 뭐 하는 거야?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거야? 반근만 해서 뭐 한다는 거야? 적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걸기대회에서 잘 안 보였다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 뭐요? 언어 유희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언어 유희. 콤마 찍고 만근이를 고기 단위인 반근과 연결시켜 발음이 유사한 것에서 발생하는 언어 유희.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밑줄 보세요.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는 건 뭐야? 시점. 몇 인칭이야? 나 등장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럼 몇 인칭이야? 3인칭이죠. 소설에서 서술자는 둘 중에 하나라고. 나라는 캐릭터.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거 말고 서술 파트에서 나라는 캐릭터가 나오면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나라는 캐릭터가 없으면 몇 인칭이야? 3인칭이야. 지금까지 뭐해? 이장, 황재석, 황동수, 민씨, 만근이 나가 등장해야 하네. 안 해. 3인칭이라고. 그럼 3인칭에서 뭐 한다는 거야? 작가가 관찰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속마음이나 머릿속이나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모두 언급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밑줄 친 것만 보면 또 뭐가 돼?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니까 빈정거린 의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속마음을 읽었어 안 읽었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빈정거리듯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빈정거린 거야? 그렇게 보인 거지. 속마음을 만약에 이게 전지였다면 뭐 하겠어? 이장은 계속해서 뭐해? 빈정거리는 마음으로 뭐해? 민씨의 어떤 지적을 맞받아쳤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응대했다 이렇게 말해야겠지. 근데 뭐해? 뭐뭐 하는 듯 말을 이었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확실하게 빈정거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빈정거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뭐라 써야 돼?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은 학교에서 아마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말할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세요.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컴마 찍고요. 뭐라 써나? 만근이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는 이장의 태도입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이장도 어떻게 약간은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왜냐? 뒤에 나오지만 뭐 하는 거야? 만근이에게만 살짝 가서 뭐 한다는 거야? 만근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동네에서 진짜 농사꾼은 누구냐? 너밖에 더 있냐?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뭐 하는 거야? 경기 몰고 와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그죠? 또 사람들 앞에서는 또 뭐 하는 거야? 에이, 뭐 그 모자란 새끼 보이지도 않더만.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또 빈정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교활한 면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민씨는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답니다. 그제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요, 미치우세요.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미치우시고요. 왜? 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뭐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치부지. 왜? 자신이 망근이에게만 따로 부탁한 사실을 뭐 하는 거야? 은밀히 이야기한 거거든. 근데 그걸 민씨가 봤고 그 본 걸 뭐 하고 있어? 기억해냈으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뭐 하고 있어? 거론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장의 위상이 뭐 하고 있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이 새끼가?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흘겨보는 거야. 거기다 써놔. 뭐라 써놔? 민씨가 만근이 실종과 관련해 이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듯이 이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써놓으세요.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나가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누가 말한 거야? 이장. 아시겠죠? 민씨 앞에 그러시고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가로 닫으시고요. 왜 따지는 어조가 되었어? 두 가지. 누구 입장이니까? 누구 입장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 망근이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야? 사람들의 반응이 자꾸 대수롭지 않게 망근이의 실종을 뭐하고 있습니까?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야. 얘가 특히 누가 계속 무시했어? 이장. 그러니까 지금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는 거야. 뭐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망근이의 실종에 대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이장에 대한 불만. 코마 찍고요. 계속해서 누구와 누구랑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 이장과 민씨죠. 그럼 이거 소설이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무슨 갈등? 외적 갈등. 써나 이장과 민씨의 외적 갈등. 어떻게 보면 이장은 자기가 부탁한 사실을 숨기고 그 다음 뭐해? 망근이의 실종이 그까짓 거 뭐 어디서 술 먹고 하루 안 들어오는 거겠지 라고 가볍게 치부해버리면서 뭐 하는 거야? 마을의 일을 빨리 끝나고 가서 뭐 자신의 소한테 뭐 여물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민씨는 뭐 한다는 거야? 그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까지 했고 망근이가 실제로 안 들어왔고 혼자만 갔었고 이장이 따로 부탁했었고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거야? 망근이에게 뭔가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뭐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뭐 화가 난 거라고. 정리하면 그 내용이야. 그 다음 봐.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러나 앞에 그러시고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꼭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요. 가로 닫으시고 누가 말한 거야? 민씨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이장이 만근이에게만 백리길이나 되는 거리를 경운기로 운전하여 와달라고 따로 당부한 것에 대한 민씨의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민씨는 뭐에 망근이 편에서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은 뭐요? 마을 동자야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우세요.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국민, 농민, 총 걸기대회 미치우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시대적
배경이라 써놓으세요. 시대적 배경. 그만 찍고 1997년 IMF 위기 당시 나라의 경제와 더불어 농촌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야반, 도주하거나 삶이 황폐해진 농민의 현실을 반영.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이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 민씨의 지적에 대해서 또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난 이장이고 이장이 동네 사람에게 야 지금 농촌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농민들의 부채가 뭐해?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 뭐 하자는 거야? 탕감 좀 깎아달라. 당장 숨이라도 좀 쉬게. 안 깎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깎아달라는 거죠. 이런 걸기대회를 혼자 해서는 안 되니 국민 전체가 모여서 뭐해? 으쌰으쌰 함께 행동한다면 조금이라도 뭐 한다는 거야? 탕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해? 망근이한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또 역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거죠. 너무 심하게 놀아서 그래.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기라. 미치고시고요.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기라. 미치고 써놓으세요. 만근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추정해보는 이장. 콤마 찍고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술 처먹고 거기서 자고 있겠지 이런 거죠. 백리길을 기온기로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기고 백리 앞에 그러시고요. 많이 걸리기고 가로세시고요. 계속해서 뭐가 나? 사투리죠.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방언을 통해 향토감, 생동감, 현장감을 부여하는 효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미치고세요.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에다 미치고시고 써놓으세요. 두 사람의 외적 갈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글쎄 그 자리 앞에 그러시고요.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그 자리는 무슨 자리야? 걸기대회고 황만근 씨만 특히 만이라는 보조사가 중요하지. 만이니까 뭐야? 온니라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황만근 씨만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신대리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농민이 황만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황만근 씨만 그래야 했느냐는 거죠.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우직하게 혼자서 정해진 원칙을 수행한 만근이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원칙에 대해서 지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만근이만 뭐 하는 거야? 우직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뭐 하는 거야? 그 있는 원칙을 고지고대로 수행했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되게 우직하고 정직한 거고
또 나쁘게 말하면 참 융통성이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도 밑에 보세요. 고장난 경운기를 밑에 보시고요. 하필이면 고장난 경운기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써놓으세요. 망근이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를 암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뭐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카이. 기운기 앞에 그러시고요.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내가 한 말이냐? 투쟁 방침이 그렇다카이. 가로내시고요. 자, 가로치면 역시 뭐 하는 거야? 민씨의 지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이장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파트는요. 그래서 무슨 중심이야? 서술 중심이야? 대화 중심이야? 대화 중심이죠. 대화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외적 갈등도 알 수 있지. 또 뭐도 할 수 있어? 대화를 통해서. 자, 인물의 제시 방법엔 뭐가 있어? 소설에? 고이잖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엔 두 가지 뭐가 있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지. 직접 제시는 대놓고 뭐 하면 돼? 직접 제시를 하려면 대화가 좋아? 서술이 좋아? 서술이 좋아. 서술 파트에 뭐라고 말해? 망근이는 이런 인간이다. 우직하고 정직한 인간이다. 민씨는 어떻게 보면 망근일 편에서 뭐 하는 거야? 정의로운 태도를 보이는 착한 인간이다. 이장은 쥐가 필요할 때는 설득하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는 발뺌을 하는 뭐에 약간 교활한 인간이다. 대놓고 이렇게 서술을 하면 무슨 제시야? 직접 제시야. 직접 제시는 말해주기야, 보여주기야? 말해주기. 텔링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겠지. 그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그 인물에 대해서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뭐 하는 거야? 말하는 어투, 말하는 어휘, 또 말하는 어떤 변명의 여러 가지 뭐의 내용들을 봤을 때 뭐 한다는 거야? 그 인간이 정직한지 아니면 뭐에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제시야? 간접 제시. 보여주기야, 말해주기야? 보여주기. 간접 제시를 다른 말로 무슨 제시라 그래? 극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로신문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간접 제시, 보여주기, 극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기운기도 그렇지. 고장 앞에 그러시고요. 고장은 무신고장. 망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본다 뿌이지. 가로다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뭐해? 망근이의 경운기는 어떤 거야? 고장난 경운기죠? 왜? 오래됐고 뭐해? 수리하기도 힘들고 오죽하면 시동조차 걸기도 힘들어요. 누구 아니면? 망근이 아니면. 하지만 망근 입장에서 보면 뭐 한다는 거야? 멀쩡한 거죠? 물론 경운기가 말을 조금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다는 거야? 망근이는 자기 경운기에 대해서 뭐해? 모든 걸 다 꿰고 있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자, 거기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망근이의 능력이라고 쓰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거나 수리하기 힘든 경운기를
망근이는 정상적으로 다루는 상황. 노래방에서 너무 힘을 빼서 그래. 기운이 없어. 아니, 국어 시간에 수업할 정도의 힘은 남겨놨어야지.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자, 그럼 앞에 걸으시고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가로 닫으시고요. 또 역시 뭐하고 있어? 민씨가 이장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거죠. 왜? 이장이 방침을 갖다가 자기가 정한 게 아니라 군민 전체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마을의 우두머리잖아. 그렇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는? 민씨가 보기에는. 그런데 솔선수범이며 앞장을 서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이장이 뭐 하는 거야? 경운기를 몰고 가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또 역시 뭐 하고 있어? 이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지적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마을의 이장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이 방침을 어긴 것에 대해 지적하는 민씨. 이장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개방신이겠지. 뼈 때리는 얘기잖아. 위신이 떨어진단 말이야. 내사 앞에 오르시고요.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모이가 있고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기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 대회도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밑 없더만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기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든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 맹구로 쌩쌩 달리는데 아파치면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가로 다니시고요. 다시 갑니다. 내사 민사무소가 뭐요? 설마. 심씨 민사무소 뭐요? 아이고 진짜. 우리나라 그 행정 단위가 어떻게 되지? 시 말고 군 말고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에 통 사이에 통 뭐 있잖아? 군 했잖아. 아니라고. 시군은 아니고 그건 큰 행정 단위고 좀 더 작은 거 면이야. 그래서 민사무소는 바로 뭐야? 면사무소예요. 아시겠죠? 동네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센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약간 큰 범 줄 수 있는데 어쨌든 주민센터 같은 거라고요. 그걸 사투리로 발음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민사무소가 된 거예요. 민사무소가 어딨어? 면사무소입니다. 아시겠죠? 내사는 뭐요? 나야.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거기 인원 점검 밑 찍으시고요. 이장의 임무 첫 번째.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밑 찍으시고요. 임무 2.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밑 찍으세요.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밑 찍으시고 써놓으세요. 이장이 경운기를 끌고 가지 못한 이유 제시. 물론 자기 입장이죠.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모이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거기 밑줄 보세요.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 모여갖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밑줄 보시고 자, 요건 써놓으세요. 다른 이장을 끌어들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나쁘게 말하면 변명이죠. 나만 그랬어? 다른 이장들도 그랬어? 이런 얘기예요. 진짜로 기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대에도 늦어도 한참 늦었지. 밑줄 보세요. 진짜로 기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대에 늦어도 한참 늦었지. 밑줄 보시고요.
뭐야 그러면 이거 써놓으세요. 100리나 되는 먼 거리를 애초에 경운기를 끌고 가는 게 무리였음을 경운기를 끌고 가는 게 무리였음을 시인 자기도 뻔히 알고 있는 걸 근데 누구한테 부탁을 한 거야? 망근이한테만 부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이고 온 사람도 읍도마 소리마 밑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기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든가? 국도의 차들이 미치우세요. 국도의 차들이 미치게이 맹구로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라고 미치우시고요. 거기 미치게이 맹구로 동그라미 치시고 미치게이가 뭐야? 비슷해? 미친 고양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미치광이라고 써놓으세요. 미치광이 약간 미친 고양이라고도 보이는데 미치광이입니다. 미치광이처럼. 그럼 미주친 부분 국도의 차들이 미치광이처럼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라고. 그거 뭐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경운기를 끌고 가기 어려운 조건임을 알고 있는 이장이죠.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또 역시 부탁을 한 거야? 망근이한테 부탁을 한 거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가 뭐야? 흔했어, 많았어 이런 얘기예요. 또 역시 뭐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춤 써놓으세요. 실행하기 힘든 규칙을 망근이에게만 따로 부탁하고 자신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면모입니다. 자, 말한 것처럼 지금 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물어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건 나오지 않아. 하지만 물어본다면 뭐 하겠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물론 시험 지금 내용이 길잖아. 그지? 가나다라 마달락이나 파트로 나눌 거란 말이야. 이 부분도 하나의 파트로 낼 수도 있단 말이지. 이해가? 그럼 이 파트에서는 말한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이장과 민씨의 외적 갈등이 줄을 이룬다는 거야. 아시겠죠? 민씨는 뭐 한다는 거야? 자신이 목격한 이장이 뭐해? 망근이에게 부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는 거고 이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규칙이야. 아, 이렇게 또 갔더니 경기 어떻게 타고 가? 힘든 거였어. 라고 하면서 뭐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외적 갈등이 줄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이장의 성격이 간접 제시되는 거고 민씨는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약간은 의롭게 뭐해? 망근이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성격을 또 역시 간접으로 읽을 수 있는 거지. 이해가심? 이런 정도 나올 거라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연결하면 외부 지문에 현대시라든가 시주와 연결돼서 두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부시킬 수도 있겠지. 이장은 이기적인 거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시하고 연결할 수도 있겠지. 그건 진짜 껴다 붙이는 거고 중요한 건 그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뭐 한다는 거야. 외적 갈등의 줄을 이룬다는 게 포인트겠지. 그 다음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를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또 역시 누가 말하는 거야? 민씨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 왜? 어떻게 위험한데? 차들이 미치게이 맹구로 막 쌩쌩 달리거든. 근데 경운기가 여러 대면 뭐 하겠어? 아무래도 단체가 모여 있잖아. 단체가 모여 있으니까 뭐 하겠어? 차들이 쌩쌩 달리다가도 의식을 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좀 피해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하는 거야? 여러 대의 경운기가 안전하겠지. 퍼레이드를 할 때는. 그런 얘기야. 그 다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참에다 미치고 써놓으세요. 방침을 정해놓고도 실행하지 않는
책임자들의 무책임함을 어이없어 하는 민씨. 자, 이번에 2장이 또 말합니다.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미치우세요.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미치우시고요. 무슨 말이야? 누구 맹구로가 뭐야? 누구처럼 반동가리 뭐야? 정상에서 반쪼가리가 됐나?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얘가? 누굴 두고 한 말이야? 민씨. 그럼 민씨를 누구처럼? 망근이처럼 뭐해? 모자른 놈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왜? 이장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했거든. 왜? 이게 방침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하면 도착 못해. 거기다 나 할 일이 많아. 바빠. 그러니 빨리 가서 해야 돼. 그리고 나만 그랬어? 다른 이장들도 다 그랬어. 거기다가 뭐해? 국도에 미치갱이 맹구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어디가?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너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 자식이 누구야? 망근이처럼 반쪼가리가 됐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자신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씨에 대해 망근이에 빗대어 모욕하는 이장의 행동입니다. 기어이 앞에 그러시고요.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답니다. 걸어다니시고요. 왜 버럭 소리를 질렀어? 민씨도 화가 난 거지. 왜? 적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뭐라는 거야? 모자른 놈 취급을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이해가심? 써놓으세요. 이장과 민씨와의 갈등이 고조된 구절. 책임을 회피하는 이장의 태도와 자신을 망근이처럼 무시하는 발언에 대한 반감이 고조. 분명히 이 파트가 나오면 갈등을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야. 아시겠죠? 또는 인물됨을 물어볼 수 있는 간접 제시도 가능하고.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이게 지금 민씨의 말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룰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룰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 밑줄이시고요. 누구요? 이장. 대표적으로 이장이죠. 이장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장.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간 사람 밑줄이고 누구요? 망근이는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룰을 지킨 사람은 피해를 보고 정해진 방침을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안 본 거겠지. 그 다음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빽빽 질렀어. 너 중략됐어? 네, 중략 줄거리. 그렇구만. 중략 줄거리네. 김씨야, 중략 줄거리 읽어봐. 없어? 헐, 그렇구나. 편집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황망근의 어머니와 아들이요? 마을에서 합시다. 자, 마을에서 젊은 축은요, 요건 뭐냐면 이제 앞부분이 생략이 되고요. 갈등이 마무리되고 이제 뭐해? 망근이가 없어진 이후에 뭐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황망근의 부재에 대한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즉 있을 때는 몰랐으나 막상 망근이가 없고 보니 뭐 한다는 거야?
망근이가 했던 일이 되게 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을 사람 이제 하나 둘씩이 느끼는 거죠. 갑니다. 마을 앞에 그러시고요.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 가로다 주시고요.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써놓으세요. 90년대 후반 농촌이 고령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써놓으세요.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편소에서 분뇨는 대변입니다. 퍼내면서 망근이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거기 망근이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에다 비추시고요. 써놓으세요. 망근이가 실종된 후 망근이의 고마움을 인식하는 마을사람 첫 번째 컴마 찍고 황영석입니다. 망구이 앞에 그러시고요. 망구이 자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100만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가로하시고요. 이런 일이 무슨 일이야? 네, 분뇨를 갖다가 퍼내는 일이겠죠. 아시겠죠?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모자르다고 무시하던 망근이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해 왔었음을 실감하는 상황. 컴마 찍고 만근산처럼 신대리 주민들을 보호하던 만근이의 위상.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열이에다 비추고 열은 뭐야? 네, 동네 사람들 여럿 이런 뜻입니다. 동네 사람들 여럿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은 뭐야? 곡식 사투리입니다. 곡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먼. 황만근 앞에 그러시고요. 망근이가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로다시고요. 자, 이걸 통해서 또 역시 뭘 할 수 있어? 써놓으세요. 평소 망근이의 행실과 성품을 보여줌. 겸손하고 성실하며 낙천적으로 행동했음을 짐작.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에 올 낀데 망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마을 앞에 그러시고요. 마을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 여신노인도 망근이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망근이를 마을 공동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동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를 않았다. 특히 여신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가로다 주시고요. 다시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 여신노인 비추시고요. 써놓으세요. 만근이의 부재를 실감하는 마을 사람 두 번째.
여신노인이 한 대사가 뭐야? 그래, 그 앞에 거야. 망근이가 있었으면서부터 도대체 어디 갔노? 여기까지야. 아시겠어? 다시. 망근이의 부재를 알게 되었답니다. 망근이, 미치보세요. 황망근은 마을 공동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동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미치우시고요. 써놓으세요. 어리석고 모자라다고 무시하던 망근이가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공평무사함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줌. 밑줄 황영석처럼 지가 펐다고 뭐해? 바로 지혜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밑줄 긋고 뭐라 써야 돼? 황영석의 이기적인 면모. 이것도 뭐 굳이 직접 제시는 아니지? 그렇잖아.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한 거겠지. 또 여시노인처럼, 미쳐보세요. 여시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미치고 써놓으세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컸던 망근이의 모습.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평가와 실제 망근이의 행동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괄호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망근이의 부재를 통해 드러나는 망근이의 평소 덕행들이라고 써놓으세요. 덕행들, 덕이 있는 행동들.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에다 미치우시고요. 뭐라 써야 돼? 망근이의 부재를 실감하는 마을 사람 세 번째입니다. 소꿉장난을 하다가 망근이의 부재를 알게 되었답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망근의 평생의 처사였답니다. 그 앞에 오르시고요. 그에게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간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겉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망근이지만 자연의 이치를 통해 공평무사를 실천했던 망근이의 평소 모습. 그만 찍고요. 혹시 몰라서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연암 박지원의 소설 광문자전이 있습니다. 박지원의 소설 광문자전. 자, 간단하게 말해서 광문이는요, 거지입니다. 거기다가 뭐해? 생긴 게 어글리하게 생겼다고요. 두 주먹이 입에 들락날락 할 정도로 입이 컸죠. 이해가심? 그래서 오죽 사람들한테 욕할 때 뭐라 그래? 이 광문이 닮은 놈아,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그게 엄청난 모욕인 거죠. 그런데 이 거지였던 광문이가요, 뭐해? 자신이 죽이지 않은 거지를 죽였다고 모함받고 쫓겨가요. 그러다가 오해를 사서 도둑놈으로 잡혀요. 근데 진짜로 도둑놈 아닙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왠지 선해 보이는데 하고 풀어줘요. 근데 갈 때 뭐해? 가만히 한 장만 주세요 해서 줬더니 이 자식이 뭐하나 하고 쫓아갔더니 뭐해?
거지들이 그 죽은 거지를 갖다가 뭐에 다리 밑으로 버리는 걸 막 광문이가 뭐에 수습해서 뭐에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자 이 집주인이 좋은 놈이구나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약방, 요즘으로 말하는 약국에 취직을 시켜요. 취직을 시켰더니 뭐 한다는 거야? 그 약방 주인은 겉으로 봐도 이거 거지 새끼 이거 못 믿겠는데 이런 느낌이었죠. 아니나 달러 계속해서 불안했는데 어느 날 보니 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새끼가 훔쳐갔구나라고 의심을 대놓고 말하자니 조금 민망하고 그러자니 또 이 마음이 걸리고 그러던 차에 자기 친척이 와서 말하는 거죠.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말도 없이 얼마를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약방 주인이 오해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면서 광문이를 칭송하기 시작하죠. 이해가심? 그런데 이 광문이는 지금 이 부분하고 어울리는 게 뭐냐면 광문이는요 싸움이 벌어져요. A남하고 B남이 싸워요. 특히 남자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 가서 말리면 하지마 말리면 어떻게 해? 놔봐 그러면서 더 싸워요. 이해가십니까? 왜 말리면 좀 더 약간 기세등등하거든. 근데 광문이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싸우잖아. A남과 B남이 싸우고 있으면 그 옆으로 가서 갑자기 뭐해? 우통을 벗고 바닥에다 뭔가를 막 써요. 그럼 옆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싸우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막 계산하는 건지 뭔가를 따지는 것처럼 막 하고 있어요. 이 새끼 하다가 뭐야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싸움이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거죠. 왜? 관심사를 이쪽으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러니 아까 싸우던 목적이나 그 감정이 쓱 진정되면서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관심사가 돌려서 우리가 왜 주먹질까지 할 뻔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요게 바로 아이들의 뭐 하는 거야? 공평무사의 행동을 보였던 망근이와 유사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나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두시라고요. 광문자전. 아시겠죠? 자,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한 일을 두고도 황망근을 들먹였대요. 명약관한 미치우시고요. 한자성어잖아. 뭐요?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뻔하다. 또는 뭐 답이 아니면 결정이 답정너죠. 답정너.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조차도 망근이를 들먹였다는 거죠. 야, 망근이도 알기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망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망근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사람들에다 비추시고 뭐라고 써야 돼? 망근이의 부재를 인식하는 마을 사람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중략이야? 자, 그 다음에 황망근가지. 편집이 이상하게 됐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네, 알게 되었대요.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대요. 먼저 황하고 단호하게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뒤에 만근하고 두 박자를 또 느릿하게 부른대요. 이어서 앞에 가로해주시고요. 100분, 번, 찌번, 10원, 역근, 열근, 8푼, 두바리 거기까지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황만근가의 가사로 만근이의 어눌한 말투와 엉뚱한 행동을 흉내내어 논리는 뜻을 담고 있음. 하고 빠르게 쓴댑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방근 하고 느긋하게 마치는 게 이 노래랍니다. 만근이의 일생을 들어있는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답니다. 황은 성을 말한답니다. 밑줄 그시고요. 황은 성을 말한다. 밑줄 긋고 자 써놓으세요. 황만근가의 가사 각 구절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써놓으세요. 시작점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신대 1, 2에서 밑줄으시고 작품의 공간적 배경 50여 호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밑줄이시고요. 집성촌의 외부인 첫 번째 타성바지에다 밑줄이시고요. 자, 타성바지라는 거 써놓으세요. 다른 성을 가진 사람 외지인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집성촌에 약간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황씨 집안에 대릴 사이로 들어온 노씨 밑줄이시고요. 황씨 집안에 대릴 사이로 들어온 노씨 밑줄이시고 집성촌의 외부인 두 번째 그 노씨를 포함해 전체에서 두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50여 호니까는 뭐에 굳이 50가구라고 친다면 48가구는 전부 다 황씨라는 거죠. 이해가심? 그리고 민씨 한 명, 노씨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신대는요, 세터, 신대 이퀄 세터 묶으세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 신대가 바로 뭐야? 새로울 신, 터, 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터가 바로 우리말이고 신대는 한자인 거죠. 이름이 암시하듯이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요, 전쟁 중에 죽었답니다. 이쪽이시고요.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뭐라고 써야 돼? 만근이의 가계. 그의 어머니는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만근이가 유복자로 태어났음을 보여줌. 컴마 찍고요. 갑자기 실컷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어? 만근이의 어릴 적 얘기로 가고 있죠. 맞잖아. 그럼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는 뭐야? 순행이야, 역순행이야? 역순행적 구조야. 써놔, 역순행적 구조. 컴마, 역순행적 구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입체적 구성이라고 말해. 입체적 구성. 입체적 구성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미래, 미래에서 현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꼭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해?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걸 입체적 구성. 아시겠어? 알아야 돼. 입체적 인물은 뭐야? 입체적 인물. 안 돼.
입체적 인물의 반대말은 뭐예요? 평면적 인물이야. 평면적 인물은 뭐야? 뭐가? 성격이. 행실이나 성격이 일관된 사람을 평면적. 반대말은 입체적이니까 뭐겠어? 성격이 도중에 바뀌는 사람. 개과천선하는 사람. 굳이 말하면 흥부전에서 뭐 하는 거야? 흥부는 평면적 인물이겠지. 시종일관 착하잖아. 놀부는 악인이었다가 뭐해? 나중에 응징당하고 조금 착해지는 거지. 아시겠죠? 자, 어디까지 있어? 그 다음요. 자, 남편을 여의고요.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학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학렬에다가 똥남 치고요. 학렬은 뭐야? 쉽게 말하면 족보에 의한 돌림자. 너네들도 또 희자 돌림이잖아. 그러니까 희자 같은 게 학렬인 거예요. 근데 그 희자가 예를 들면 니네 김씨 가문에서 몇 대의 돌림자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하는 거야? 다른 돌림자는 나보다 윗대야. 그러면 나중에 이름만 들어도 나의 윗대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심? 재훈이 외동이잖아. 그러면 친척들 아니면 친척형 아버지 때 돌림자가 있으면 아버지 때 돌림자는 이런 글자가 돌림되고 난 이렇고 그 밑에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나보다 윗사람 아랫사람 족보로도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지. 근데 학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밑줄 그으시고요. 뭐라고 써놔? 유복자로 태어난 만근이의 서름이죠. 엄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만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는 뭐 하는 거야? 이 황씨 집안의 학렬을 따져서 다른 그 집성촌이라고 한다면 집성촌에 자기와 뭐 하는 거야? 촌수라든가 이해가심? 몇 대 손이 비슷한 사람처럼 그 돌림자를 썼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만근이 아버지가 몇 대이고 그 밑에서 태어난 만근이가 몇 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그 엄마가 돌림자를 학렬자를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하는 거야? 신대리를 둘러싸고 있는 만근산에서 이름을 따서 황만근이라고 줬다고. 만근은 만근산 앞에 하시고요. 신대 1, 2에서 신대 3리까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에다 비추시고요. 이 지자가 연못지자입니다. 써놓으세요. 흔한 저수지의 이름이라고 써놓으세요.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가로 넣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만근산처럼 황만근 또한 마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지적이라고 써놓으세요.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요.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라는 마을입니다. 이 집 앞에 오르시고 이 집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고의 이름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로 닫으시고요. 그럼 마을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만근이가 사실은 뭐였다는 거야? 마을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었다는 거죠. 지들이 이렇게 무시를 했지만 사실은 만근이의 보호 아래 그저 만근이의 부재를 느낄 만큼 보이지 않는 서포팅을 해줬다는 거죠. 써놓으세요. 황만근의 존재가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을 암시한 구절. 중요한 존재임을 암시한 구절. 자, 100번은 무엇을 이름인가? 100번에다 비추시고 네, 중략 줄거리죠. 그러니까 만근이도 이 부분에서 중략이 된 것은 노래 가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자른 겁니다. 그 다음에 황만근의 어머니와 조손이지? 네.
이렇게 편집을 있다고 해서 자 보시죠.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 앉았답니다. 자, 황만근 앞에 그러시고요.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 돌아 앉았다. 가로 달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밖에서 무시당하는 망근이가 집안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조는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란 뜻이지만 망근 입장에서는 엄마와 아들이라고 조선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처지. 조선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처지입니다. 한 끼 앞에 그러시고요. 2번 상을 차리는 일은 예사 보통이었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의 없이 먹었다. 가로 달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입맛이 까다로운 조선 때문에 밥상을 2번 차리는 수고를 싫어하지 않으며 가족을 돌보는 만근이의 인물됨. 정작 자신은 상 없이 식사를 하는 처지조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쳐갖고 뭐라 써야 돼? 가족에 대한 만근이의 배려. 가족애라고 말을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일 앞에 걸으시고요.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 잡은 붕어,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집 지푸라기에 꿰어서 들어왔대요.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등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종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가로 닫고 그 포종에다 밑줄 보세요. 포종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소나 돼지 따위를 도축하는 일입니다. 죽여서 쉽게 말하면 살 발라내는 이런 일을 포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만근이가 조선을 위해 비린 반찬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스스로의 필요에다 미치시고 스스로의 필요가 바로 뭐야? 조선에 대한 뒷바라지. 비린 반찬. 그 때문에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뭘 자주 했어? 포종의 업을.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다.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다. 에다 밑줄으시고 써놓으세요. 뭐예요? 처음부터 배운 적이 없지만
삶의 필요에 따라 기술자가 되어버린 만근이의 모습. 마을 사람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줌. 마을 사람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지만 바보가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는 건 뭐야? 능숙하다. 전문가가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골이 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을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대요. 그리고 나서는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미치우세요. 희한할세 바보가 미치우시고요. 써놓으세요. 만근이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편견이 담긴 반응. 마을 사람들의 편견이 담긴 반응입니다. 콤마 찍고 어리석은 만근이의 요리가 예상외로 너무 맛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 앞에 오르시고요.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러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신 분들 역시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자연 그대로의 맛들을 조화시킬 줄 아는 지혜가 있는 만근이 이것도 역시 뭐예요? 마을 사람들의 바보라는 평가가 잘못된 거에 대한 뭐예요? 근거죠? 바보가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해? 우연히 할 수는 있겠지. 무슨 말 얘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왜? 조선의 밥을 매일 차려줬으니까.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얘는 뭐야? 예법입니다. 예법은 몰라도 염습 앞에 하시고요.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대요.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찢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만근이의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답니다. 마을의 길 풀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치는 돼지의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요. 염습에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시신을 씻기고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수의로 갈아입혀 몸을 묶는 일 등등 장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역에다 비치시고요. 이 단어 또 아셔야죠. 써놓으세요. 시체를 묻고 묘지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 이장이라는 건 그 묘지를 딴 데로 옮기는 일, 이런 것들입니다.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요.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대요.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찢고 벽돌을 찍는 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렇지. 그 앞에 나오면 뭐야? 남들이 꺼리는 일 또는 만근이가 앞장선 일.
무슨 말 얘가? 열거야. 계속 열거하고 있는 거야. 또한 만근이는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고 마을길에 풀깎기 또는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이런 것들도 역시 뭐 하는 거야? 청소잖아. 마을의 공동의 청소니까 사람들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누가 해? 만근이가 한다는 거죠. 용왕제는 뭐야? 제사입니다. 왜? 저수지가 있잖아. 저수지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저수지가 마르지 않고 농사의 용수로서 뭐 하는 거야? 잘 작용하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치는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떼떼옷 미치우시고요. 뭐요? 써놓으세요. 재물, 제사 지내는 물건, 재물에 입히는 옷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 왜? 어떤 일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이야? 돼지 옷 입히는 일. 세계적으로 그렇게 입히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드문 일이라고 그랬잖아.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 치면 써놓으세요. 염습, 산역, 더럽고 힘든 일 등 남들이 꺼리는 것을 앞장섰던 만근이의 삶입니다. 만근이의 삶. 콤마 찍고 마을을 위한 헌신에도 만근이를 무시했던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 비판.